여러분 건강검진 과연 매년 꼭 필요한 걸까요? 정기검진이 최고의 예방책이라는 말 우리는 의심 없이 받아들여 왔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최신 의학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상당수가 불필요한 검사로 인해 오히려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젊은 세대에게 권장되는 검사들이 노년층에게는 부작용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많은 검사가 더 건강한 삶을 보장한다는 믿음, 이제는 새롭게 생각해 볼 때가 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의사생활 동안 터득한 건강검진 종류 중에 어떤 검사는 받아야 하고 어떤 검사는 거절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편견으로 인해 불필요한 불안과 고통 그리고 경제적 부담만 안겨줄 수 있는 건강검진의 늪에서 벗어나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를 더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들 출발점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께 귀중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버튼은 영상 좌측 하단에 그리고 좋아요 버튼은 엄지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 두시면 매주 업로드되는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건강검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학교에서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았고 직장에 들어가면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제공합니다. 국가에서도 건강검진을 장려하고 보험사들은 정기검진을 조건으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건강검진은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의심할 여지가 없는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는지 미리 발견하며 조기에 치료할 수 있으니까요.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게 당연하죠. 이런 말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의사로서 수없이 환자들에게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50년이 넘는 의사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제 자신이 80대에 접어들면서 저는 점점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검진 결과 이상 없음이라는 말이 과연 우리에게 안심할 수 있는 근거가 될까요? 그리고 무언가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은 정말 우리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것일까요?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했던 1960년대와 비교하면 현대의학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MRI, CT, PET 스캔 같은 첨단 영상 진단 장비들은 인체 내부를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었고 유전자 검사와 각종 바이오마커 검사들은 질병의 위험을 예측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의 발전이 정말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켰을까요? 제 경험에 따르면 답은 항상 그렇지는 않다입니다. 검진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많은 이상이 발견됩니다. 고해상도 CT 스캔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미세한 변화까지 찾아냅니다. 혈액 검사는 더 많은 항목을 더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하지만 이런 검사들이 찾아내는 많은 이상들은 실제로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거나 임상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78세의 김 선생님이었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지내왔고 특별한 증상도 없었지만 가족들의 권유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폐에 작은 결절이 발견되었고 간에는 혈관종이 있었으며 전립선은 약간 비대해져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하루아침에 환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6개월 동안 김 선생님은 병원을 들락날락하며 추가 검사와 조직 검사를 받았고 전립선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약을 먹으며 자신이 아픈 사람이라는 생각에 불안해했고 결국 우울증 증상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모든 검사 결과 폐 결절은 양성이었고 혈관종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전립선 약은 오히려 어지럼증을 유발해 낙상 위험을 높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김 선생님의 사례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만나온 수많은 환자들 중 상당수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건강검진이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린 것이지요. 건강검진의 또 다른 문제는 비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단순히 금전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시간, 에너지, 그리고 무엇보다 심리적 비용이 큽니다. 암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상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은 면역 체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잉 진단과 과잉 치료는 어떨까요? 현대 의학의 가장 큰 맹점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고령자에게서 발견되는 많은 이상 소견들은 사실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런 소견을 발견하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환자들 역시 치료를 기대합니다. 제 동료 의사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환자들에게 권하는 많은 검사와 치료를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자신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충격적인 고백이지만 의료계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저는 최근 한 의학 저널에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읽었습니다. 80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는데 정기적인 종합 건강검진을 받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사이에 기대 수명이나 삶의 질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히려 검진을 받은 그룹에서 더 많은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고 의료 불안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건강검진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건강검진을 전혀 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강검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모든 검사를 받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력이 있거나 특정 증상이 있는 경우 그에 맞는 표적 검사는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라 검사의 종류와 빈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대의 건강한 사람과 80대의 노인이 같은 검사를 같은 빈도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건강에 대한 지나친 의료화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상태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이분화하고 조금이라도 기준에서 벗어나면 치료가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인간의 건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정상의 범위는 넓어지고 개인차도 커집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건강에 대한 불안을 의료 시스템에 맡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았으니 안심이다라는 생각은 일종의 심리적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건강은 검사 결과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50년이 넘는 의사 생활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고 많은 검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건강검진은 도구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정말 필요한 검사가 무엇인지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제 친구 김순옥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순옥 씨는 65세부터 매년 종합검진을 받아왔습니다. 검진 결과에 따라 고혈압약, 골다공증약, 콜레스테롤 약 등 하루에 7가지 약을 먹고 있었죠. 80세 생일을 맞았을 때 순옥 씨가 저에게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내가 요즘 이상해. 약은 점점 늘어가는데. 몸은 더 피곤하고 어지럽고 화장실 가다가 넘어질 뻔한 적도 있어. 이게 나이 때문인지 아니면 이 많은 약 때문인지. 이건 우리 또래에겐 너무 익숙한 이야기죠? 약을 먹을수록 오히려 더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이라는 게 결국 우리 몸에는 이물질이니까요. 특히 여러 약을 한꺼번에 먹으면 약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 심지어 의사들조차 자기 부모님이나 자신에게는 권하지 않는 검사와 치료를 우리에게 권한다는 사실입니다. 제 친구의 아들이 의사인데 그가 술 한잔하며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아버지, 솔직히 말해서 80세가 넘으신 분들께 저희가 권하는 많은 검사와 약물은
제 부모님에게는 시키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해로울 수 있거든요. 이게 의료계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들도 알고 있어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수치에 너무 집착하는 치료가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요즘은 MRI, CT 같은 좋은 장비가 있다 보니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것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관절이 닳고 척추가 휘고 작은 혹이 생기는 게 당연한데 이런 것들이 모두 이상 소견으로 기록되고 수술을 권유받게 됩니다. 제 친구 중 77세인 이 할아버지는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갔다가 연골이 닳았으니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다행히 다른 의사를 찾아가 상담했더니 그 의사는 할아버지 나이에는 연골이 닳는 게 정상입니다. 수술보다는 체중을 조금 줄이고 수영이나 자전거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라고 조언했답니다. 1년 후 이 할아버지는 5kg 정도 체중을 줄이고 매일 동네 한 바퀴를 걷기 시작했더니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수술 없이도 편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의 말을 너무 맹신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첫째, 요즘 세상은 건강해야 한다는 압박이 너무 심합니다. TV를 틀면 건강 프로그램, 신문을 보면 건강 기사. 건강하지 않은 것이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둘째, 정보가 너무 많아요. 인터넷만 켜면 온갖 병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들이 쏟아집니다. 작은 두통도 큰 병의 전조처럼 느껴지게 만듭니다. 셋째, 병원과 의사들도 더 많은 검사와 치료를 할수록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의사들은 혹시라도 놓치는 것이 있을까봐 필요 이상으로 검사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넷째, 제약회사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약을 만들고 광고합니다. 마치 그 약을 먹어야만 건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요. 제가 80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자연의 일부이고 나이 들면서 변화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20대의 건강 기준을 80대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또한 더 많은 약과 더 많은 치료가 항상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이런 문제의 핵심에는 건강검진의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박 할아버지의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박 할아버지가 혈압약을 처방받은 이유는 병원에서 혈압이 15,090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사는 정상 혈압은 12,080 이하라면서 약을 처방했죠. 그런데 이 정상 혈압이라는 기준이 누구를 위한 건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건강검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기준 자체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강 기준은 20대, 30대, 젊은 성인을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 골밀도. 모든 검사 기준이 젊은 사람들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70대 노인의 몸과 20대 청년의 몸이 같을 수 없는데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제가 의대에서 배울 때는 나이에 따라 혈압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배웠어요. 특히 70세 이상 노인에게는 수축기 높은 혈압이 150에서 160 정도는 오히려 정상일 수 있다고요. 너무 낮으면 뇌의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서 어지럼증이나 낙상 위험이 커진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니 우리 같은 노인들이 불필요한 약을 먹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골밀도 검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 친구 김 할머니는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매일 약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실은 70세 이상 여성의 80% 이상이 이 검사에서 골다공증으로 나온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뼈의 변화를 모두 질병으로 분류해버리는 거예요. 콜레스테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총 콜레스테롤이 220에서 240 정도 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인데 젊은 사람 기준인 200 이하를 적용해서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최근 연구들은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이 오히려 더 오래 산다는 결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낮추면 뇌 기능에 필요한 콜레스테롤이 부족해져서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의 핵심은 의사들이 환자를 보지 않고 수치만 본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젊은 의사였을 때는 환자의 얼굴색, 피부 탄력, 눈빛, 걸음걸이를 모두 고려해서 진단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의사들이 컴퓨터 화면만 보면서 콜레스테롤이 220이니 약을 드셔야겠네요 라고 말하죠. 실제로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요. 이렇게 수치에만 집착하다 보니 병이 없는 환자들이 너무 많이 생겨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몇 년 전 건강검진에서 제 간 수치가 약간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는 즉시 간 기능약을 처방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검사 전날 생일 모임에서 술을 좀 마셨다고 말했죠. 그런데도 의사는 그래도 약은 드셔야 합니다라고 고집했어요. 결국 저는 약을 받지 않고 한 달 후 다시 검사했더니 수치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 만나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모든 사람이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갑자기 환자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죠. 특히 심각한 것은 노화 자체를 질병으로 간주하는 현대 의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변화들, 관절이 뻣뻣해지고 시력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조금 감소하는 것을 모두 치료해야 할 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80대 노인들이 5가지에서 10가지 약을 먹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약을 줄이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비결일 수 있는데 말이죠.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최근 노인 건강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8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혈압 기준을 완화하고 당뇨 환자의 혈당 목표치를 높이는 등의 변화가 있어요. 또한 약물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약을 줄이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변화가 더디게 적용되고 있어요.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검진 결과와 수치에 너무 집착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혈액 검사 수치는 모두 정상이라도 매일 외롭게 지내고 영양이 부족하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정말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어떤 검사 항목이 기준보다 조금 벗어났어도 매일 활기차게 활동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픈 것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건강은 단순한 수치나 검사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진짜 건강을 위해서는 수치에 집착하는 검진보다 우리의 일상 습관과 생활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검사가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증상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특별한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검사를 받고 모든 수치를 젊은 사람 기준으로 조절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80대 노인들은 어떤 검사를 피해야 할까요? 제 경험과 여러 노인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80세 이후에는 절대 받지 말아야 할 검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증상이 없는데 그냥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들이요. 지금부터 우리 나이에 절대 받지 말아야 할 5가지 검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절대 받지 말아야 할 건강검진 첫 번째는 고해상도 CT 촬영입니다. 요즘 건강검진 패키지를 보면 저설량 폐 CT, 전신 CT 같은 검사가 있어요. 비싸고 고급스러워 보이죠? 하지만 이런 고해상도 CT는 우리 노인들에게 이득보다 해가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방사선 노출 문제가 있어요. CT 한 번 찍는 건 일반 X-레이를 100번에서 200번 찍는 것과 같은 방사선량이라고 해요. 젊은 사람도 부담인데 우리 나이엔 더 큰 부담이죠.
더 큰 문제는 우연히 발견되는 이상 소견입니다. 우리 친구 최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건강검진에서 폐 CT를 찍었더니 작은 결절이 발견되었어요. 그 후로 3개월마다 추적 검사를 받으며 불안에 시달렸고 결국 조직 검사까지 받았습니다. 다행히 양성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해요. 사실 80세 이상 노인의 폐에서 작은 결절이 발견되는 건 정말 흔한 일입니다. 대부분은 오래전 알았던 감염의 흔적이거나 노화 현상이에요. 하지만 고해상도 CT에서는 이런 것들이 모두 이상 소견으로 표시되고 불필요한 검사와 치료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 경험상 특별한 증상이 없는 80대 노인에게 고해상도 CT는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필요한 증상이 있을 때만 의사와 상담 후 필요한 검사만 받으세요. 절대 받지 말아야 할 건강검진 2번째는 전신암검사입니다. 암은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제가 종합병원에서 근무할 때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83세 된 할머니가 전신암 검사를 받았는데 갑상선에 0.5cm 크기의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어요. 의사들은 수술을 권했고 할머니는 큰 불안 속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엔 갑상선 호르몬제를 평생 먹어야 했고 목소리도 쉬게 되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크기의 갑상선 종양은 83세 노인의 10명 중 34명에게서 발견되며 대부분은 평생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요. 이런 걸 의학에서는 무증상 갑상선암 또는 임상적으로 무의미한 암이라고 부릅니다. 암의 진행 속도는 종류마다 다르지만 많은 초기암, 특히 갑상선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것들은 매우 천천히 자랍니다. 80대 노인에게 발견된 이런 작은 암은 대부분 그 사람의 남은 수명 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예방의학 특별위원회에서도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증상이 없다면 대부분의 암검진을 권장하지 않고 있어요. 검진으로 인한 위험이 이득보다 클 수 있기 때문이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80세 이후에는 증상이 있을 때 필요한 검사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신암 검사나 종합암검진 패키지는 오히려 불필요한 걱정과 위험한 치료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절대 받지 말아야 할 건강검진 3번째는 심장정밀검사입니다. 심장은 중요한 장기니까 정밀하게 검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80세 이상 노인에게 증상 없이 시행하는 심장정밀검사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80대가 되면 심장도 자연스럽게 노화됩니다. 판막이 약간 두꺼워지고 심장벽이 조금 두꺼워지며 혈관에 약간의 석회화가 생기는 것은 모두 정상적인 노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정밀 검사에서는 모두 이상 소견으로 나타나고 불필요한 약물 처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제 동네 친구 정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82세에 건강검진에서 심장 초음파와 관상동맥 CT를 받았는데 결과는 경도의 대동맥판 석회화와 좌심실 비대였어요. 의사는 즉시 혈압약과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기 시작한 후 정 할아버지는 자주 어지럽고 피곤해졌어요. 몇 번이나 쓰러질 뻔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정도의 변화는 82세 노인에게는 거의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었고 특별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는 약물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였어요. 오히려 약물로 인해 혈압이 너무 낮아져서 어지럼증과 낙상 위험이 높아진 거죠. 심장 검사에서 발견된 이상에 대해 약물 치료를 받으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혈압약은 노인에게 어지럼증, 낙상, 신장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또한 심장약 중에는 기침, 근육통, 피로감 등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들도 많습니다.
물론 증상이 있는 심장질환은 치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증상 없이 검사에서만 발견된 경미한 이상에 대해서는 특히 80세 이상에서는 약물 치료보다 경과, 관찰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 절대 받지 말아야 할 건강검진 네 번째는 뇌 MRI 정밀검사입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 또는 뇌졸중 위험을 미리 알기 위해 뇌 MRI를 권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건강검진 패키지에 뇌 MRI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흔해요. 하지만 80세 이상 노인에게 증상 없이 시행하는 뇌 MRI 검사는 이득보다 해가 많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뇌에도 자연스러운 변화가 생깁니다. 뇌 위축, 작은 허혈성 변화, 미세출혈 등은 80대 노인 대부분에게서 발견되는 정상적인 노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MRI에서는 모두 이상 소견으로 보고되고 불필요한 약물 처방이나 환자와 가족의 불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 친구 김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84세의 종합검진에서 뇌 MRI를 받았는데 결과는 다발성 미세 허혈성 변화와 경도의 뇌 위축이었어요. 의사는 뇌 혈액순환 개선제와 뇌 기능 개선제를 처방했고 김 할머니와 가족들은 치매가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크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정도의 변화는 80대 대부분의 노인에게서 발견되는 것이고 많은 경우 인지 기능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검사 결과를 알게 된 후 김 할머니는 내가 치매에 걸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우울해졌고 실제로 기억력이 더 나빠진 것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해요. 이것은 진단 낙인 효과라고 하는데 검사 결과를 알게 된 것 자체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는 현상입니다. 또한 뇌 혈액순환 개선제나 뇌 기능 개선제는 효과가 불확실하고 오히려 어지럼증, 소화불량, 두통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뇌졸중 예방이라는 명목으로 처방되는 항열소 판제는 노인에게 위장 출혈이나 뇌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두통, 어지럼증, 마비, 언어장애 같은 구체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있다면 뇌 MRI가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증상 없이 단순히 예방 차원에서 받는 검사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절대 받지 말아야 할 건강검진 다섯 번째는 복잡한 혈액검사입니다. 요즘 건강검진을 받으면 혈액검사 항목이 수십 가지에 이릅니다. 간 기능, 신장 기능, 갑상선 기능, 각종 암 표지자, 염증 수치, 면역 수치. 이런 복잡한 혈액 검사가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첫째, 노인의 혈액 검사 결과는 젊은 사람과 다른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많은 병원에서 모든 연령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약간 올라가는데 이를 신장 질환으로 오진할 수 있어요. 둘째, 많은 항목을 검사할수록 우연히 비정상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통계적으로 20가지 검사를 하면 아무 문제 없는 사람도 최소 한두 개 항목에서 비정상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런 결과는 불필요한 추가 검사와 치료로 이어집니다. 이런 검사들이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아시겠죠?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노인 환자들이 불필요한 검사로 고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검사 자체보다 검사 결과에 따른 과잉 진단과 과잉 치료가 더 큰 문제였어요. 물론 모든 검사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증상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증상 상태에서 모든 검사를 다 받는 것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몇 가지 조언을 드릴까? 첫째, 의사에게 질문하세요. 이 검사가 정말 필요한가요? 결과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가요? 내 나이에 맞는 기준이 있나요? 둘째, 증상이 있을 때 필요한 검사만 받으세요.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혹시 모르니까라는 이유로 모든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셋째, 여러 병원에서 같은 검사를 반복해서 받지 마세요. 의사를 불신해서 여러 병원을 다니며 같은 검사를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킵니다. 넷째, 검사 결과를 받았을 때 이 결과가 내 나이에는 정상인가요? 라고 꼭 물어보세요. 젊은 사람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약물을 처방받을 때는 이 약이 정말 필요한가요?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우리 나이에는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검사를 해도 이상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런 이상이 실제로 우리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치료가 득보다 실이 많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대 의료와 건강검진의 문제점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진짜 건강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제가 50년 넘게 의사로 살아오고 이제는 80대 노인이 되어보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건강은 병원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옵니다. 최근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연구에 따르면 정기 건강검진보다 일상 습관이 수명과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처럼 70대가 넘은 노인들에게는 건강검진의 효과는 별로 없지만 일상 관리는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오늘은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노인으로서 경험한 건강한 생활 방법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비싼 약이나 첨단 검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니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움직임이 최고의 약입니다. 여러분, 운동은 정말 약보다 강력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격렬한 운동보다 꾸준한 움직임이 중요해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를 해보세요. 속도는 중요하지 않아요. 천천히 걸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TV 보면서도 할 수 있어요. 팔, 다리, 목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진답니다. 균형 잡기 운동도 꼭 해보세요. 낙상 예방에 정말 중요합니다. 벽을 짚고 한 발로 서는 연습을 하루에 몇 번씩 해보세요. 그리고 집안일도 훌륭한 운동이에요. 청소, 설거지, 빨래 개기 같은 일상 활동도 모두 운동이 됩니다. 두 번째, 음식이 곧 약입니다. 약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보다 덜 중요하다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씀이 있죠. 의사로서 이 말이 얼마나 맞는지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맞는 영양 섭취는 어떤 영양제보다 중요해요. 제가 추천하는 식사 원칙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근육 유지에 정말 중요합니다. 고기를 못 드신다면 두부, 생선, 계란, 콩류를 활용하세요. 다양한 색깔의 채소도 꼭 드세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올리브 오일, 견과류,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도 섭취하세요. 뇌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반면에 흰빵, 과자, 설탕이 많은 음식은 줄이세요. 염증을 일으키고 건강을 해칩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먹지 말고 약간 덜 먹는 게 장수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물만 제대로 마셔도 절반은 건강해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말이 특히 우리 노인들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게 되죠.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변비가 생기고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약의 부작용도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시간을 정해놓고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저는 휴대폰에 알람을 맞춰놓고 이 시간마다 한 컵씩 물을 마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 전후, 약 먹을 때, 외출 전후에도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였어요. 물론 심장이나 신장 질환이 있어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양을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은 더 많은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잠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수면 중에 우리 몸은 회복되고 뇌는 노폐물을 제거하고 면역 체계는 강화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들고 잠의 질도 나빠지는 경우가 많죠.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70대 중반부터 잠들기가 어려워지고 자주 깨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수면 루틴을 만들었어요. 매일 밤 9시부터 시작하는 저만의 의식인데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책을 조금 읽습니다. 이 루틴을 몇 달간 지속하니 잠드는 시간이 크게 줄었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어요. 잠을 잘 자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유지하기, 저녁에는 커피와 술 피하기,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보지 않기,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자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자지 않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가 명약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담배보다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사회적 고립은 우리 건강에 정말 나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지역 노인정이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종교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 참여하기, 가족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기,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 찾아보기, 아파트나 동네에서 같은 또래 친구 만들기 등이 있습니다. 제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합니다. 이 활동이 제게 큰 기쁨과 보람을 주고 젊은 에너지를 느끼게 해줘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꼭 찾아보세요. 이런 5가지 생활 습관 움직임, 좋은 음식, 물 마시기, 충분한 수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떤 비싼 검사나 약보다 우리 건강에 더 중요합니다. 물론 심각한 질병이 있다면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일상에서의 건강 관리가 기본이 되어야 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라는 점입니다. 수명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이에요. 이 영상을 시청한 모든 분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시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검진에 대한 생각과 실천 행동에 대한 정보를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좋은 조언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